이제 여당 후보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상파 방송 3사, 오늘 중앙일보 이렇게 각각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제 지상파 3사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대 오세훈일 경우에는 30.4 대 47, 16.6%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박영선 대 안철수의 경우에는 29.9 대 45.9, 16%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아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오늘 아침에 발표된 중앙일보 여론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대 오세훈 구도에서는 36.8 대 50.6, 13.8%포인트 차이가 나고요. 박영선 대 안철수 양자 가상 대결일 경우에는 35.6 대 52.3, 16.7%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자, 이 같은 여론조사 중앙일보에서 의뢰해 입소스가 시행을 했습니다. 지난 19일과 20일에 이루어졌고요. 유선 15.2%, 무선 84.8%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이 같은 여론조사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일화 과정에서 그런데 지금 야권 후보 간의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오늘 각각 지지해달라는 그런 기자회견 열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부인 땅 의혹, 또 무상급식 주민투표 여러 가지 얘기 등등을 거론을 했습니다. 자, 사실은 신경전이 어찌됐건 이어지고 있는데 내곡동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공격하는 포인트였는데 이번엔 안철수 후보가 들고 나왔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네거티브를 함으로써 오세훈 후보 나가면 이 내곡동 때문에 여당으로부터 공격 많이 당해. 그럼 우리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흠없는 나를 찍어줘. 네. 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서울 시민들에게 주기 위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내곡동 땅 문제는 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은 2007년도 3월에 노무현 대통령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으로 지정을 했어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민주택 100만 호를 건설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세곡동, 내곡동 이런 그린벨트를 풀어서 국민주택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게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안건으로 확정된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오세훈 시장, 당신 시장 때 이거 셀프로 한 거 아니야?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공격을 위한 공격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도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사실 민주당 박영선 캠프 측에서는 오세훈 후보 측에 대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 계속해서 여러 차례 기자회견, 논평을 내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야당 후보 검증 TF의 의원들이 이 지역의 국민 임대주택 단지를 찾기도 했는데 내곡동 투기 의혹, 오세훈 후보에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내곡동 늪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거짓말 해명이라고 하는 논란에서는 비켜가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네. 본인은 이걸 결정하는 과정을 잘 몰랐다고 얘기했잖아요, 맨 처음에. 근데 서울시장이 이런 주택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보금자리 지구를 지정하는데 그걸 사전에 몰랐다?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몰랐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진 않았다 이런 반론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을 사는 상황이 돼버렸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거짓말 논란까지 비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노무현 정부 때 결정했다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팩트체크로 지금 나와 있는 보도를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얘기가 돼서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를 떠나서 일단 네거티브에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된 것만은 틀림이 없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네거티브의 효과라고 하는 게 결국 상대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를 높여서 네. 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를 한다는 이런 이제 심리를 건드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층이 상당히 많이 지금 깨지고 분열된 상황이고 좀 느슨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 지지층을 하나로 모으는 데 있어서 일정한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과연 이런 거는 투표율이 낮아야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투표율이 그만큼 낮게 나올 것이냐.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직세가 좀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고 네거티브를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해서 확실하게 투표장으로 내보내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응답률의 상당 부분은 투표 포기층으로 갈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재 기울어진 구도 내에서
이런 방식의 네거티브가 어느 정도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투표율이 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 상황은 좀 더 후자에 가까운 쪽으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네거티브에 좋은 공세 소재가 된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사실이 맞아야 네거티브가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아니 노무현 대통령 때 지정해줬잖아. 뭐가 문제야? 내가 지정 안 했어.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공격하겠죠. 36억, 내곡동, 뭐 MB, 뭐 박근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텐데 네. 그것도 이제는 거의 다 써먹지 않았느라라는 생각이 들고 자신들에게 향한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먼저 해결하고 해명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다. 이것은 역풍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이중잣대를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동안에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습니까? 그 사람 후보 자격도 없다. 뭐 아니면은 하다못해 대법원장한테까지도 그런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하는 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오세훈 후보가 그냥 무시만 할 게 아니라 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민주당의 정치공학적인 어떤 판단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뭐 넘어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여당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이 같은 여러 가지 이 내곡동 땅을 둘러싼 프레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갑자기 또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전면에 나왔는데 유튜브 등에 출연해서 이번 선거 우리가 거의 이긴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한 반 농담 삼아서 던진 말인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일단은 이해찬 전 대표가 등장했다는 게 일단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당내 이제 친문의 좌장격이라고 평가를 하고 전 대표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 뭐 지략가라고도 네. 얘기하고요.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제 판단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앞으로 대선까지 가는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 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으로 하나 네.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둘째로는 선거에서 가장 위험한 게 패배주의입니다. 우리가 2007년 대선 때 봤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했던 많은 지지층들이 그냥 네. 투표 안 해버리고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격차로 이 당락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수렁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빠져나오지 네.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선거에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득표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이 진다 하더라도 네. 뭐 국민의힘이 이겨도 뭐 어느 정도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어느 정도 뭐 질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 입장에선 그 지지층이 패배주의에 젖어버리면 이게 대선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지층에게 네. 아직도 희망이 있다 이런 걸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뭔가 앞으로 이번 선거를 넘어서는 네.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감 같은 게 반영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승리가 아니라 일단 지지층들이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다잡기 위한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안쓰럽게 들었습니다. 급하긴 급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냥 여권의 상당히 우호적인 유튜브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이런 얘기 하시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번 선거 되게 어렵게 보는구나라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찬 대표,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를 공격을 하려면 이해찬 대표부터 저는 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종시에 본인이 1,400제곱미터의 대지와 뭐 밭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본인이 당대표 할 때 자, 수도 이전하자 그랬어요. 갖고 있던 부동산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셀프 수도 이전입니까? 전 이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세훈 후보를 그렇게 공격을 하면 이해찬 대표 그렇게 공격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왜 샀어? 라고 물어봤더니 2012년도에 세종시로 내가 지역구 갔을 때 집 지으려고 샀었다. 그래요. 올해까지 지금 집 안 지었어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논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전직 민주당 당대표입니다. 그런 사람이 투기하고 셀프로 수도 이전한다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이런 정당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정당에서 말한 당대표의 얘기 믿을 수 있습니까? 그냥 이번 선거는 우리가 한번 회초리 맞아야 됩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 저희 잘못한 거 많습니다. 저희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앞으로도 국정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낮은 자세로 가는 게 맞지.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선거 끝났어요. 국민의 분노 더 높게 만드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오늘 야권 단일화 협상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어떤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넘어서 대선 가도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이야기가 확장됐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